자, 또 한번 볼까요? 자, 앞에 열었던 친구들은 다 닫아버리세요. 자, 그리고 소스 파일 한 번 더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run 완성. 컨트롤 세미콜론. 어떤 거야? 원본이 없어진 거. 아, 그쵸. 갈아엎어 버리면,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여기 지금, 잠깐만요. 원래 다운로드를 어디다 바르셨죠? 저거를. 바탕화면에 받았나요? 요건 지금 바뀌어버린 거고. 그러니까, 안 푸는 거, 압축 안 푸는 거. 자, 볼게요.
자, 우선 얘를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일단 색상 보정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익혔죠. 색상 보정. 우리가 포토샵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색상 보정에 관여하는 부분인데, 이 색상 보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휴 세츄레이션, 색의 삼속성을 이용한 색상 보정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이해를 하시면 웬만한 거는 한 7, 80% 이상 웬만한 거는 다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사람만 먼저 셀렉트를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엄청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안 하셔도 돼요. 음,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지금 우리가 셀렉트한 영역은 사람이 있는 영역. 근데 우리가 색상을 변경을 해줘야 될 영역은 사람이 있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select inverse죠. select 그 안에서 inverse. 그러면 아까 우리가 select 했던 사람 빼고 나머지 영역이 이렇게 select 영역으로 잡히게 돼요. 자, 그래서 색상 보정뿐만이 아니고 모든 스타일을 적용하거나 어떤 이미지 편집 작업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내가 어디에다가 무엇을 할 거냐를 먼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연습할 때 셀렉트를 열심히 연습했던 거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람 빼고 나머지 영역을 우리가 색상 보정을 할 거라서 그 친구를 지금 잡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색상 보정을 할 때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여기 위쪽에 보시면 이미지,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adjustment, 그리고 여기 중간에 두 번째 블럭에 있는 친구들이 색상 보정에 관여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 중에서 Hue Saturation. 자, 요거는 색의 삼속성, Hue, Saturation, Lightness, 요거 세 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Hue. 자, 이 Hue는 뭐냐 하면 숫자가 보면 전부 다 0 이렇게 적혀져, 0. 보통 우리가 이제 요거 쓸 때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요거예요. 숫자가 적혀 있으니까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얘가 움직이면 어떤 게 적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라 하죠? 모르니까, 약간 두려움, 뭐, 어색함,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셀렉트한 영역이 있죠? 그 셀렉트한 영역에 각각의 색, 채도, 밝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원래 갖고 있는 색, 원래 갖고 있는 채도, 원래 갖고 있는 밝기가 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슬라이드 바가 움직이면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숫자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슬라이드 바가 움직인 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색상에다가 슬라이드 바를 움직이면 색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원래 갖고 있던 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색에 슬라이드 바가 움직여서 지정이 되는 색, 그 색이 더해져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채도는 얘가 원래 갖고 있던 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더 진해질 거냐, 더 연해질 거냐. 명도 밝기는 얘가 원래 갖고 있던 밝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밝기보다 더 밝아질 거냐, 더 어두워질 거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만하게 보여요. 까지는 아닌가요? 자, 보세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여기 뒤에 이미지 우리 셀렉트 잡은 것 중에서 다른 거는 보지 말고 파란색만 한번 보세요. 파란색만. 그리고 우리가 색상이 있죠. 색상에서 파란색에 노란색이 더해지면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그럼 초록색으로 바뀌죠. 자, 보세요. 얘를 노란색에 갖다 놔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네가 원래 갖고 있던 색에서 내가 지정한 색이 더해져서 어떤 느낌이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0. 자, 같은 의미로 채도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원래 갖고 있던 색의 진한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이 채도를 움직여 보면 그게 더 진해지거나, 그죠? 반대로 더 연해지거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밝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얘가 갖고 있던 밝기보다 더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거나. 되겠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을 더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마스터라고 되어 있죠. 마스터. 눌러보세요. 자, 마스터는 뭐냐면 모든 색에 관여하는 거예요. 내가 셀렉트한 영역에 있는 모든 색에 관여하는 거고, 여기서 내가 만약에 레드를 선택을 하죠. 그럼 내가 선택한 영역 안에서 빨간색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친구들한테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레드를 선택해 볼게요. 레드. 그리고 색 움직여 보세요. 큐를. 그러면 빨간색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색은 그대로예요. 그죠? 파란색 보세요. 파란색. 파란색이 색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얘는 빨간색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빨간색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얘를 움직이면 막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채도도 한번 움직여봐요. 채도. 빨간색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채도가 바뀌죠. 밝기도 보세요. 명도도.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색상 보정을 할 때 전체 색을 다 관여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사진 찍었는데 전체적으로 사진이 약간 불그스리하게 나왔어. 그럴 때 빨간색으로 해놓고 채도를 약간 조절해주면 그 붉은 톤이 깔아앉겠죠. 마찬가지로 레드 말고 다른 색을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블루 파란색이죠. 자, 파란색을 넣고 움직여 보세요. 색상. 그러면 파란색 말고 나머지 색은 아무런 변화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원래대로 마스터로 돌려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웬만한 거는 다 가능해요. 셀렉트 잡고, 그 다음에 셀렉트 영역 안에서 내가 특정한 색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색상, 채도, 밝기를 조절하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웬만한 건 다 들어도 돼요. 되겠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자꾸 조금만 들어간다 하죠. 조금만 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컬러라이즈라고 하는 친구 있죠. 컬러라이즈. 얘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느낌이 뭔가 확 바뀌어버리죠. 자, 이 컬러라이즈는 뭐냐 하면 내가 셀렉트한 영역에서 내가 휴에서 지정한 한 가지 색, 얘네들이 원래 갖고 있던 색은 다 필요 없고 내가 지정한 한 가지 색으로 전체적인 느낌을, 톤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 움직여보세요. 색상을. 그러면 내가 휴에서 지정한 한 가지 색으로만 표현이 돼요. 어떻게? 채도와 명도를 이용해서. 자, 그리고 우리가 채도하고 명도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톤이라고 불러요. 톤. 여러분들 무슨 톤 하죠? 그게 채도랑 명도를 묶어서 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톤을 우리가 한글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여자분들은 진짜 자주 쓰는 말이에요. 화장품 살 때. 호수. 호수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그거 색조. 색조란 말 쓰죠. 그 색조가 톤이에요, 톤. 알고 나니까 진짜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까지 쓰긴 써요. 쓰긴 쓰는데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뭔지 모르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대충 감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말로서 표현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컬러라이즈를 체크한 다음에 어떤 느낌을 표현하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모노톤이라고, 모노톤. 모노톤이란 말 들어보셨죠? 한 가지 색, 모노가 한 가지 색, 한 가지 색으로 톤을 맞춘다. 모노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컬러라이즈 체크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더 많이 알면 좋겠지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걸로 만들면 진짜 포토샵으로 색상에 관여하는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작업을 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되겠죠? 자, 일단 우리는 여기서 세츄레이션을 싹 채도를 빼버릴게요. 그리고 OK 하시고 컨트롤 D. 됐나요? 자, 소스 파일 하나 더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보시면 토끼 완성, 패턴 이렇게 세 개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리고 앞에 런하고 런 완성은 이제 잡으셔도 돼요. 자, 우리는 여기 보이시는 패턴이랑 토끼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 건데, 자, 여기서는 어떤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셀렉트한 영역에 솔리드 컬러를 채우는 건 해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셀렉트한 영역에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패턴, 요거를 적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경험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패턴을 적용하는 거 있죠. 요거는 GTQ 자격증 시험 4번 문제에 무조건 나오는 친구. 자, 그래서 방법은 먼저 셀렉트 영역을 잡고 그리고 그 영역에 맞는 패턴이든 색이든 그라데이션이든 넣을 거예요. 자, 이 친구 잠깐 한번 살펴보면 배경에는 패턴, 그 다음에 리본에는 그라데이션, 나머지 영역은 솔리드 컬러 이렇게 넣을 거고 순서는 패턴부터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리본에 그라데이션 넣고 그리고 솔리드 컬러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넣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되겠죠? 자, 그러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패턴을 등록을 해야 돼요. 패턴을. 그래서 내가 패턴으로 쓸 친구를 패턴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 패턴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먼저 패턴으로 등록할 친구를 이렇게 열어요. 그리고 edit 그리고 안에 보시면 define 패턴이라는 거 나오죠. define 패턴. define 패턴. 그러면 패턴 이름을 넣으라고 나오는데 그냥 요거는 편의상 그냥 오케이. 그러면 패턴 등록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토끼로 넘어올게요. 토끼. 자, 그리고 패턴을 적용할 영역을 먼저 잡아줄 거예요. 보면 배경에 되어 있죠, 배경에. 자, 그래서 툴바에서 툴 뭘 쓰면 편할까요? 그렇죠, 매직봉 쓰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매직봉에서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컨티거스 체크되어 있는지 그리고 Add Selection을 체크해 주세요. Add Selection. 영역을 추가해 나갈 거기 때문에 New Selection 옆에 있는 Add Selection 그 다음에 톨렌스 수치는 저는 일단 10 정도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컨티거스 체크하시고 그리고 클릭 그러면 일단 바깥쪽에 싹 셀렉트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쭉 확대해서 보면 이 부분도 배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배경, 여기도 배경. 그래서 배경을 놓치지 않고 다 셀렉트를 해주세요. 요렇게, 요렇게. 또 여기. 그리고 여기.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디테일을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확대, 축소, 화면 이동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면 다시 에디트, 에디트. 그 안에 보시면 필이라고 있죠, 필.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필로 포그라운드나 백그라운드 컬러만 했잖아요. 밑에 보시면 패턴이라는 친구 있어, 패턴. 그리고 패턴을 선택하면 그 밑에 커스텀 패턴이라고 나오죠. 얘 눌러보면 항상 여러분들이 등록한 패턴은 제일 마지막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됐나요? 자, 그리고 OK 눌러보세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셀렉트한 영역이 패턴으로 이렇게 채워지죠. 그리고 컨트롤 D. 자, 이래주면 일단 배경이 패턴으로 꽉 채워졌어요. 자, 다시 확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본을 다 선택하세요. 리본. 리본.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 선택한 영역에는 그라데이션을 적용할 거예요. 그라데이션. 자, 여기 툴바에 보시면 그라디언트 툴. 여기 있죠. 페인트 버킷 위에.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을 딱 선택을 하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 컬러 피크가 보이시죠? 편집창. 편집창에서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요거 화살표를 누르는 게 아니고 요걸 누르는 게 아니고 색깔 있죠, 색깔. 얘를 클릭. 그러면 그라디언트 에디트라는 게 이렇게 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보이시는 요 색깔을 우리가 입힐 거거든요. 근데 얘가 보시면 바이올렛, 그린, 오렌지 이렇게 세 개의 색으로 그라데이션에 들어가 있어요. 뭐 안 되는 거 있어요? 아직까지 안 했고 여기 보면 그라디언트 여기 요거 여기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 있죠, 마우스 커서. 마우스 커서를 바깥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면 커서 모양이 뭘로 바뀌어요? 스포이드로 바뀌죠. 색을 찍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색을 찍기 전에 먼저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요거. 여기 뭐냐면 이 자리에 어떤 색을 적용할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어떤 색을 적용할 거냐 이거예요.
자,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색이 3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점이 2개밖에 없죠. 마우스를 여기다가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점이 하나 딱 추가되죠. 되죠? 자,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넣을 거예요. 제일 왼쪽에 있는 친구 먼저 선택. 여기.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쭉 가서 여기 보라색 있죠? 찍으세요. 그러면 얘가 보라색으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커서를 보세요.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 이렇게. 클릭.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 선택. 쭉 가서 여기 보라색.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 선택하고, 초록색. 제일 끝에 있는 세 번째 색 선택하고, 여기 오렌지색. 자,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여기 보세요. 클릭하면 점이 하나 생기죠, 그냥.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얘는 보라색. 그리고 얘는 초록색. 그리고 얘는 오렌지색. 이렇게. 처음에는 잘 안 잡힐 거예요. 잘 안 잡힐 건데, 창이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레퍼런스 이미지를 띄워놔야죠. 옆에 같이 이렇게 띄워놓고, 자,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 자, 지금 얘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블랙하고 하얀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클릭. 그럼 점이 한 개 추가됐죠? 그럼 순서대로 이 친구는 오렌지색, 저 뭐고, 보라색. 자, 이 친구는 초록색. 그죠? 이 친구는 오렌지색. 해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다가 보면 실수로 막 이렇게 다른 게 찍힐 수가 있거나 해놓고 다음에는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이 포인트 필요 없어. 필요 없는 포인트는 마우스를 가져다가 그냥 밑으로 당기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바이올렛, 그린, 오렌지 이렇게 세 개의 색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OK. 그러면 여기 위에가 방금 우리가 지정한 색으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셀렉트한 영역을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마우스 있죠? 마우스 커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전체 영역에서 내가 그라데이션을 적용할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시작점을 클릭 누른 상태에서 떼지 말고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쭉 해서 끝에 도착했다 싶으면 그때 탁 놓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처음에 클릭했는 지점 있죠? 거기에 제일 왼쪽에 있는 그 색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쭉 드래그해서 어딘가에서 탁 놓죠? 놓는 지점에 제일 끝에 있는 색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그 중간쯤에 가운데 있는 색이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클릭, 드래그, 드롭. 자, 그리고 이 방향을 이용하면 그라데이션의 방향을 지정할 수 있죠.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넣고 싶다. 그럼 왼쪽이 클릭, 오른쪽으로 드래그. 밑에서 위로 하고 싶다. 그럼 밑에가 시작점이 되는 거죠. 클릭, 위로 드래그하고 드롭. 이런 식으로. 대각선, 클릭,
클릭,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제일 먼저 그라데이션을 적용할 때는 제일 먼저 그라디언트 툴 선택,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상 편집, 그리고 세 번째 드래그 드랍. 그라데이션도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지금은 다른 그라데이션을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그냥 기억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레퍼런스 이미지를 참고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본도 색이 채워졌어요. 됐나요? 자, 이제 토끼. 토끼. 자, 토끼 할 건데, 토끼는, 자, 제일 먼저, 눈. 토끼 눈. 토끼 눈은 조금 작업하시기 편하게 확대. 그리고 마법봉으로 토끼 눈만 이렇게 선택. 이렇게. 됐죠? 토끼 눈만 이렇게 선택. 그리고 전경색을 클릭. 그리고 스포이드로 여기를 콕 찍어주면 색이 바뀌죠? 그리고 OK. 그 다음에 Alt Delete. 됐나요? 자, 그리고 작업이 끝나고 나면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 아니, 그렇게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마우스를 그냥 찍으면 돼요. 그리고 OK. Alt Delete.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찍을 때 네. 여기를 건드려 버려서 그래. 이렇게 잡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확대가 안 되어 있는 상태면 실수로 그 옆에 있는 친구 건드려져 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얀색을 살색으로 싹 다 채워버릴게요. 그래서 마법봉인 상태에서 잠깐 컨티거스 체크 해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흰색을 클릭하면 흰색이 싹 다 채워지죠. 그리고 다시 아까처럼 전경색 클릭, 탈색 선택, 그리고 OK 하고 Alt Delete.
되나요? 자,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표현을 안 쓰는 이유가 디자인이든 마케팅이든 우리가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작업하는 사람의 스타일이나 성향에 따라서 수만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저하고 여러분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연습을 하시고 하다가 보면 여러분만의 스타일이 생겨나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작업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 자, 이제 부분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지곤지처럼 막 이렇게 세여 있는 거 있죠. 저거 이제 잡아줄 거예요. 자, 저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주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 툴에 보시면 브러쉬라는 친구 있어요. 브러쉬. 여기 브러쉬 툴. 붓이에요. 붓. 쉽게 말하면 브러쉬. 이 브러쉬를 이용하면 브러쉬가 보면 동그랗게 나오거든요. 동그랗게. 그럼 이 동그란 속성을 이용해 가지고 잡아줄 건데, 자, 우선 다시 전경색을 우리가 원하는 연지곤지 색깔 이걸로 바꿔주시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브러쉬를 딱 선택하면 브러쉬가 동그랗게 나오죠. 자, 이 브러쉬 사이즈는 우리 퀵 셀렉션 할 때처럼 키보드에 보면 대괄호 요거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좌측 상단에 보시면 숫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이용해서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우리는 요거를 어느 정도 맞출 거냐면 사이즈는 한 60, 그리고 하드니스는 100을 주셔야 돼요. 100. 그래야지 경계 영역이 또렷해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냥 클릭을 해볼게요. 오마이갓. 어떻게 돼요? 그냥 턱 이렇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귀 안에만 들어가게 만들고 싶어요. 자, 컨트롤 Z 되돌리기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셀렉터를 잡아요, 셀렉트. 귀만 딱 셀렉터를 잡으면, 우리가 브러쉬로 콕 찍어도 셀렉터 잡은 영역 안에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셀렉트를 잡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셀렉트를 잡지 않으면 레이어 전체에 내가 선택하는 어떤 작업들이 들어가는데 그 레이어에서 특정 영역에만 내가 뭔가를 적용하고 싶으면 그 레이어에서 셀렉트를 내가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거기만 들어가요. 자, 무슨 말이냐. 마법봉 선택하시고 이제 다시 컨티그로 체크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귀만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 귀만 이렇게 셀렉트가 되죠. 그리고 다시 브러쉬 선택, 클릭. 그러면 귀 안에만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요 속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브러쉬로 갔다가, 그 다음에 마법봉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니까 단축키. 브러쉬 단축키는 B, 마법봉 단축키는 W. 마법봉, 그죠? 자, 근데 요거 작업할 때는 선택 영역을 추가하면 오히려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법봉을 Add Selection이 아니고 New Selection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New Selection으로. 그러면 할 때마다 새로운 영역이 잡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가서 이번에는 오른쪽 귀 요거. 그리고 B 누르시면 브러쉬로 바뀌죠. 클릭. 다시 W. 그러면 마법봉. 얼굴 선택. 다시 B. 그리고 콕. 콕. 다시 W. 꼬리. B. 콕. 다시
W, R, B,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역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W하고 B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잠깐만요. 그리고 다 되고 나면 Ctrl D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 네. 브러쉬 지금 네. 선택했는데. 네. 자, 보세요. 이게 뭐가 잘못되면 여기에 브러쉬가 아니고 여기 위에 있는 거죠. 여기 브러쉬. 네? 저 미워하시는 거 맞죠? 날라가 버렸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B. 되네요? 되네요. 아, 지금, 저를 미워하시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자, 마무리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안에 조그만 포인트 같은 느낌, 삐번짐 해주는 그런 게 있죠. 요거는 그냥 흰색으로 브러쉬 사이즈만 줄인 다음에 그냥 콕콕콕 찍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브러쉬 사이즈는 대략 한 7 정도로 해주면 한 요만하네요. 그죠? 그리고 색깔을 흰색으로. 그래, 그냥 이렇게 콕콕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래주면 작업이 마무리가 다 되었어요. 그리고 저장.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어갈게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세요.